신경계 부분 할게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으로. 뭐 다른 학교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능 특강에서 문제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수능에서 많이 내요? 많이 나왔대요. 그런 것 같아서 교재를 일단 수능 특강으로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을 것 같아서 수능 특강을 할게. 하여튼 신경계는 사람의 신경계 크게 몸 밖과 안의 정보를 받아들여 통합하고 처리하는 중추신경계가 뭐 요런 거 다 읽어 두셔야 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처리하는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중추신경계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말초신경계.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처리하는 건 중추신경계, 그런 거 이제 서로 이제 전달하는 건 말초신경계. 구분되고,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입니다. 뇌랑 척수.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고,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뇌와 연결된 뇌신경과,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뇌랑 뇌신경은 좀 달라요. 뇌는 진짜 뇌고, 뇌는 중추신경계고, 뇌에서 뻗어나온 뇌신경은 말초신경계예요. 뇌에 연결된 말초신경계인 거지. 뇌신경이 뇌가 아니야. 뇌는 뇌고,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고,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 척수신경도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말초신경계예요.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인데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야. 그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거고, 기능적으로는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신경이고,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이죠. 바깥쪽으로 나오는 신경, 이렇게 구분이 된다. 원심성 신경은 운동신경이죠.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하는 체성신경과, 그러니까 원심성 신경이 또 나눠져요. 또 골격근에 전달을 합니다. 근데 골격근이라는 게 원래 대뇌의 지배를 받거든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죠. 신장근, 내장근, 분비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율신경으로 구분된다. 자율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율신경은 기량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구분된다. 기량작용은 하나가 이제 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하나는 잠시 좀 쉬고 있는 거야,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자율신경이. 복잡하죠?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이고,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신경과 감각신경, 원심성 신경이 있는데, 그 또 원심성 신경이 체성신경계,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하는, 체성신경계는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율신경계는 내장근이라던가 심장, 그 다음에 뭐 분비계, 분비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거, 분비샘, 뭐 이자라든가 뭐 이런데 호르몬이랑 관계된 거, 그런 거는 자율신경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림도 다 아셔야 됩니다.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이고,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이다. 그 중추신경계의 뇌, 사람의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누어지며 표면에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다. 주름이 많을수록 표면적은 넓어지고, 그 표면에 그 신경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뇌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더 똑똑해져요. 이게 주름이 많잖아? 그럼 더 똑똑해집니다. 뇌세포가 많아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이제 연구했더니 어느 부분에 특정 부분에 되게 깊게 좀 파여 있었대. 그런 이제 주름이 많을수록 뇌신경이 더 많아지긴 해요.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그 다음에 좌우 반구의 겉질은 각각의 몸의 반대쪽을 담당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와 명령을 전달하는 경로가 좌우 교차된다. 그러니까 뭔가 우반구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몸의 좌측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서로 이제 신경이 교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반구 겉질은 각각의 몸의 반대쪽을 담당합니다. 반대쪽을. 그 다음에 언어, 기억, 추리, 상상, 감정 등 고등 정신 활동은 지금 대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대뇌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고등 정신 활동. 그 다음에 감각이 이제 들어오면 어느 그 대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시각 정보가 결국에 대뇌에서 그 정보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눈만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눈에서 들어온 그 정보를 대뇌 이제 후두엽에서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지 보입니다. 감각이라던가 수의적 운동, 수의 운동, 의식적 운동, 내가 뭐 움직이는 거 다 대뇌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에 중추다. 수의 운동의 중추다.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며,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잘라보면 회색인 부분이랑 백색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인 부분은 신경세포체가 많아요. 뇌세포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많으면 회색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가 이렇게 어딘가 연결하려면 축삭돌기가 이렇게 막 뻗어나와 있을 거 아니야. 축삭돌기가 많으면 백색질이에요. 신경세포체가 많으면 회색질이고, 그 축삭돌기가 뻗어나와 있는 부분은 백색질입니다. 그런 게 모여 있으면. 그래서 하여튼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고 회색질이다.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눈다. 뭐 감각세포, 감각신경에서 이제 온 그런 정보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합령은 이제 연결하는 거고요. 운동령, 요런 데로 나눕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눕니다. 감각령은 감각의 중추로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들 받아 처리하는 데가 감각령이고, 연합령은 고등 정신 활동을 중추로 감각령에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 종합, 판단, 필요한 명령을 운동령으로 전달하는 데가 연합령이고, 운동령은 수의 운동의 중추로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 수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운동령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읽어주시기 바라고. 뇌 모양도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긴 대뇌고요, 그쵸? 여기 간뇌야, 여기 간뇌. 여기 간뇌. 간뇌 밑에 요 조그맣게 달려있는 거, 이게 여기가 시상하부고, 시상하부에 달려있는 여기가 뇌하수체가 되는 거고, 뇌하수체에서 이제 호르몬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간뇌는 그런 이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죠. 그 다음에 중간뇌는 여기가 중간뇌예요. 중간뇌. 뭐 이렇게 뇌 같지도 않지만 하여튼 여기 중간뇌야. 중간뇌에 이렇게 눈이 달려있어요. 사실 눈이. 중간뇌에 눈이 달려있습니다. 원래 눈이라는 게 뇌에서부터 분화됐대. 뇌에 뭐 안점 같은 게 있던 게 이렇게 눈으로 분화됐대. 그래서 뇌에 눈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여튼 중간뇌가 요거고, 여긴 뇌교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뇌교. 그 다음에 여기는 연수. 연수는 뇌 같지 않지만 뭐 뇌라고 이름이 붙여있지도 않지만 뇌입니다. 이 밑에는 척수고, 더 밑에는 척수고, 요거 소뇌고, 대뇌고, 중간뇌, 뇌교, 연수를 묶어서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중간뇌, 뇌교, 연수 묶어서 뇌줄기라고 합니다. 산채우기. 자, 사람의 신경계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처리하는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중추신경계와
그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뇌랑 연결된 거는 뇌신경이고 척수와 연결된 건 척수신경이 되는 겁니다. 원심성 신경은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건 체성신경계라고 합니다. 체성신경.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의 명령 전달하는 거는 자율신경. 대뇌 겉질은 주로 신경세포체가 많아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이며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된다. 보시죠.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기능적으로 감각신경인 원심성 신경과 운동신경인 고심성 신경으로 구분된다. 맞죠? 미안해. 감각신경이 구심성이죠? 바뀌었네요. 감각신경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구심성이고 운동신경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서 원심성이죠. X. 자, 문제 보겠습니다. 대뇌 아까 이제 겉질은 회색질이라고 했고요. 근데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는 백색질이고 대뇌 속질의 일부 신경섬유에서 좌방구와 우방구가 연결되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렇고요. 예.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뇌줄기란 대뇌, 소뇌, 간뇌 제외하고 중간뇌, 뇌교, 연수 요렇게 뇌줄기라고 했어요. 그쵸? 아까 전에 중간뇌, 뇌교, 연수. 뇌줄기는 몸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주요 중추다. 뭐 그렇고요. 자, 대뇌의 기능의 분업화. 자, 뭔가 말을 할 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자, 말을 할 때 요쪽인지 말을 들을 때구나. 말을 들을 때 요쪽이 활성화됩니다. 측두엽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청각, 여기가 청각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글자를 볼 때 이제 시각이죠, 시각. 글자를 볼 때는 후두엽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시각. 후두엽은 시각. 진짜로 후두엽을 어떻게 다쳤다. 그러면 시각 정보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말을 만들어낼 때, 만들어낼 때, 그때는 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 부분이. 말을 할 때랑,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잘 발달이 안 됐다. 뇌세포가 적다. 그러면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 열심히 뭘 해가지고 뇌세포를 다 늘려놔야 돼. 그래야지 진짜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뇌세포가 안 늘어나가지고 이게 안 돼. 말을 잘 못해. 그럼 뇌세포가 발달이 안 돼서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열심히 늘려놓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낼 때 여기가 활성화된다. 겉질 부분이 이제 분업화되어 있다. 대뇌까지 했고요. 지금 소뇌는 대뇌 뒤쪽에 있으며 좌우 두 개 반구로 나누어지고요. 대뇌에서 시작된 수위운동, 그러니까 수위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이죠. 그거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한다. 그러니까 걔가 명령을 내리는데 소뇌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운동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하려면 소뇌가 발달돼야 하고,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발달된 거죠. 평형감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따라 몸의 자세와 균형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몸의 평형 유지의 중추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뭔가 좀 똑바르게 행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람도 몸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나도 손해가 좀 덜 발달되어 있지 않나 싶긴 하네요. 하여튼 손해가 이런 평형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해. 그러니까 수위 운동과 이제 평형을 담당한다. 평형을 담당한다. 수위 운동과 평형을 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간내, 대뇌와 중간내 사이입니다. 손의 앞에 위치하며 시상과 시상 하부로 구분됩니다. 시상은 간내 중에 이제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후각 이외의 자극, 특히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적합한 부위로 보낸다. 간내에서 대뇌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적합한 부위로 각각의 그런 신호를. 시상 하부는 자율신경과 내분비샘의 조절 중추로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조절 등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내가. 근데 간내 중에서도 시상 하부에서 그런 일을 한다. 시상 하부에 뇌하수체가 달려있고 그런 데서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조절할 때 호르몬 작용으로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간내 했고요. 이제 중간내, 간내 아래쪽 뇌교의 위쪽에 위치하고 뇌 중에서 크기 제일 작고요.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각 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그럴 것 같고요. 중간내는 이제 결국에 하는 일은 이제 안구 운동의 중추입니다. 홍채를 이용한 동공의 크기 조절과 안구 운동의 조절 중추이고 몸의 평형 유지에도 관여한다. 뭐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뇌교 연수와 함께 뇌 줄기를 구성합니다. 중간내부터 이제 뇌줄기는 중간내, 뇌교, 연수, 중간내, 뇌교, 연수, 뇌줄기. 자, 대뇌에 축삭돌기가 모여있고 백색질이다. 속질이죠, 속질. 대뇌 속질.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하는 담당하는 몸의 평형 유지 중추는 손해. 손의 자세, 몸의 자세 균형 손해. 간내의 무엇은 자율신경과 내분비, 시상하부네요.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내분비샘의 조절 중추로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등을 조절한다. 항상성 조절이라고 쓰면 되나요? 항상성 쓰면 되네.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간내는 홍채를 이용한 동공, 홍채가 이렇게 커지면 홍채가 확장을 하게 되면 동공이 작아지고 홍채가 수축을 하게 되면 동공이 커지죠. 자, 아무튼 동공의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안구 운동 쓰면 되겠네. 안구 운동. 안구 운동의 중추이다. 간내는 중간내와 이게 아니죠. 예. 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간내는 간내 아래쪽, 뇌교 위쪽 사이에 위치합니다. 틀렸고요. 중간내가 간내 아래쪽, 뇌교 위쪽. 중간내, 뇌교, 연수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맞죠? 예. 중간내부터 시작. 중간내, 뇌교, 연수. 자, 중간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교. 중간내 아래쪽, 연수 위쪽에 위치하고 손해의 좌우 반구를 다리처럼 연결하고 있다. 뇌교가 손해의 좌우 반구를 다리처럼 연결하고 있다. 손해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하며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뇌교가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정보 전달 중개하고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중추는 아니고 관여한다라는 의미네. 하여튼 얘가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호흡 운동의 중추는 연수거든요. 연수. 이거는 이제 호흡 운동의 중추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연수 써야 돼. 뇌교 쓰지 마시고. 뇌교 아래에 척수와 위쪽 사이에 위치하며 척수의 위쪽 사이에 위치하며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이다.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의 분비 등을 조절하는 중추이다. 자,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등에도 관여한다. 연수. 사실 알고 보면 연수가 이제 생명활동에는 가장 중요하죠. 연수가 파괴되면 뭐 심장박동, 호흡운동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뇌예요, 뇌. 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척수. 뇌와 척수 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척수 신경은 이제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뇌와 달리 척수의 겉질은 주로 축삭떨기로 이루어진 백색질이다. 아까 이게 대뇌에서는 신경세포체가 바깥쪽 겉질에 많고, 그러니까 이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많고요. 축삭돌기가 안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회색질, 이쪽이 백색질이었는데, 척수는 이게 축삭돌기들이 막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축삭돌기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속질이.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그러니까 뇌랑은 이제 뇌는 겉질이 회색질인데 척수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축삭돌기가 여기 많은 게 겉질이 백색질이에요. 그렇게 이제 다르다, 반대다. 속질은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진 회색질이고 겉질은 축삭돌기가 뻗어나가는 백색질로 되어 있다. 척추의 마디마다 배 쪽으로는 원심성 뉴런 다발이,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배 쪽, 여기 배 쪽, 여기가 배다. 여기 배 쪽. 이 배 쪽으로는 뻗어 나가는 원심성 다발이, 그러니까 운동 뉴런이죠.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 전근이라고 하면 전근.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여기가 등이야, 등 쪽으로는 감각신경에서부터 들어오는 구심성 뉴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근입니다. 요거는 척수죠, 척수. 요거는 연합 뉴런이죠. 구심성 뉴런, 요거는 원심성 뉴런. 그러니까 등 쪽으로 들어가서 배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등을 여기 다쳤다. 그러면은 이제 감각이 이제 마비가 되겠죠. 감각이 마비가 되겠죠. 근데 뭐 앞에 배를 다쳤다, 여기를 다쳤다. 그러면은 잘 못 움직이겠죠. 근육이라던가 그런 거 잘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뭐 이렇게 다리 수술할 때 등 쪽에다가 마취를 하더라고. 등 쪽에 어떻게 마취를 하더라고요. 척수 마취를 하더라고요. 등 쪽에 이런 거를 마비를 시키나봐. 이런 후근을. 그래야지 뭐 칼로 째도 아픔을 못 느끼니까. 등 쪽에 하여튼 후근이 감각 구심성 뉴런이고요. 전근이 원심성 뉴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척수까지 이제 알아본 거고,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근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아니고, 대뇌 말고 다른 애들,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 이런 애들이 반응의 중추가 되고, 주로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며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르다. 뭔가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거죠. 척수 반사는 무릎 반사. 무릎 여기 탁 건드리면 이제 무릎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들리는 그런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날카로운 데 찔린다던가 아니면 뭐 뜨거운 거 만진다던가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반사. 이런 거 척수 반사가 중추이고요. 연수 반사. 연수는 이제
재채기, 하품, 침분비. 뭐 밥 먹으면 침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연수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중간내 반사, 중간내가 중추이고 동공반사와 안구 운동 등이 있다. 뭐 사고 나면 이제 그 눈을 이렇게 빛 같은 거 비추잖아요. 그럼 동공이 작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제대로 되면은 아 중간내는 괜찮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A는 이제 요 그림도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요 모양이 있어요. 요 모양.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체가 옆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죠? 네, 신경세포체가 요렇게 달려있는 건 이제 감각신경이에요. 감각뉴런이에요. 감각뉴런이고 요거는 이제 연합뉴런이 맞고요. 요렇게 나가죠. 이쪽으로. 이게 이제 운동뉴런이고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간단히 그린 거지만 요쪽이 축삭돌기고 여기가 신경세포체야. 그리고 요 그림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이제 감각 뉴런이에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이 이렇게 되죠. 전달 방향이. 이 그림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피부에서 감각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뇌로도 갑니다. 이렇게 뇌로도 가죠. 대뇌에서 판단 내려가지고 명령 내려서 운동 뉴런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척수 반사는 여기서 바로 여기로도 가는 거예요. 여기로. F로 A, F, E로 가는 거죠. 척수 반사. 의식적인 반응은 A, B, C, D, E로 가는 거고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를 거쳐서. 척수 반사는 A, F, E로 바로 갑니다. 자, 모모는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하고, 뇌교,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 중개하고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뇌교. 연수는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신분비, 소화액이라고 되어 있네. 소화액 분비. 이런 거를 조절한다. 무조건 반사와의 중추는 중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연수가 될 수도 있고 척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르죠.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의 중추는 척수이다. 연수죠. 연수. 뇌교는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이다. 그건 이제 연수입니다. 연수가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입니다. 뇌교는 물론 이제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하는 것은 맞지만,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는 연수입니다. 잠깐만 위에 좀 보고 갈게요. 전근이란 전근, 척수에서 바깥쪽으로 정보 전달하는 원심성 뉴런이 전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근이 손상되면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운동이 불가능해진다. 후근은 척수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심성 뉴런이 구성되어 있고, 후근이 만약에 손상된다. 그럼 감각을 못 느끼죠. 뭔가 뭐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감각을 못 느끼게 됩니다. 후근이 손상이 되면. 말초신경계. 자, 뇌와 주변 기관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신경은 뇌신경. 뇌신경은 뇌가 아니다. 말초신경계다. 좌우 12쌍으로 되어 있다. 척수와 주변 기관 연결하는 신경을 척수신경.
좌우 31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이야기고, 구심성 신경은 이제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거. 이건 이제 구심성 뉴런이고요. 원심성 뉴런은 이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건데 운동신경을 의미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원심성 신경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근육기관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으면서 골격근에 전달합니다. 골격근에.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체성신경은 신경절이라는 게 없고 그냥 쭉 가요. 골격근에 이 끄트머리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체성신경은 신경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집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마리집 뉴런이에요. 그렇죠? 마리집 뉴런이 정보 전달이 더 빠르잖아요. 여기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체성신경은.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긴 건 1m짜리도 있고 이런 거예요. 신경 세포 하나가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하면 신경절이 없다. 신경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의 명령을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으로 전달하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등 반응기관에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반응기관을 조절한다. 대부분의 중추신경계와 반응기 사이에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를 한다. 신경절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자,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데 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부교감신경은 요 직접 연결되어 있죠. 이 동공 축소하는 부교감신경은. 그 다음에 연수에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심장박동 억제, 소화작용 촉진, 글리코젠 합성 촉진. 근데 물론 척수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에.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뇌랑 중간뇌나 연수도 되니까 척수에 연결되어 있고,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잘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신경절인데 신경절 이전이 더 길어요. 신경절 이전이 깁니다. 신경절 이전이 길어요. 그렇죠? 신경절 이후가 짧고. 근데 여기서는 신경절 이전이, 여기 신경절 이전이 짧아요. 교감은 신경절 이후가 길고. 근데 이런 게 어떤 위험이 닥쳤어. 그러면은 한꺼번에 막 다 일어나야 돼. 여기 신경절을 거쳐서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이거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부교감 신경은 좀 여유가 있어요. 사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교감 신경이 활발해질 때는 뭐 갑자기 뭐 옆에서 자동차가 뭐 뛰어든다던가, 동공 확장되면서 심장박동 빨라지면서 소화운동 억제하고 글리코젠 분해 촉진해가지고 포도당 만들어가지고 영양분으로 써야 되고 에너지 필요하고.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 뭐 소변을
지금 소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방광 확장시키고 요거를 한꺼번에 합니다. 교감신경에서는. 부교감신경에서는 이제 좀 쉬는 거죠. 부교감신경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중간내 연수 척수와 연결되어 있다.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데 신경절 이전에서는 신경절 이후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뭐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 뭔가 뭐 흥분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위험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옆에 칸 채우기도 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고요. 말초신경계에서 뇌와 주변 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은 뇌신경. 척수와 주변 기관 연결하는 거는 이제 척수신경. 근데 이거는 말초신경이다. 먼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해야겠죠. 예, 이건 이제 구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은 중추신경계로. 자, 무슨 신경은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하며, 이건 체성신경. 체성신경은 이제 신경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이 없다 쓰면 됩니다. 신경절이 없다. 자, 모는 중간내 연수, 그 다음에 척수의 명령을,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은 중간내 연수 척수의 명령을 신장근, 내장근, 분비샘에 전달합니다. 그 자율신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량작용을 한다. 반응을 조절한다. 체성신경은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맞죠? 자율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다. 자, 그림도 아셔야 됩니다. 체성신경 이거고요. 그러면요, 신경도 어릴 때는 짧았다가 몸이 클수록 같이 길어지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세포도 성장하니까. 근데 이런 신경세포는 근데 한번 파괴되면은 복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뭐 이런 표피세포 이런 거는 뭐 상처 있으면 다시 복구가 되잖아. 신경세포는 파괴가 되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나서 이제 척추 마비되고 이러면 평생 불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계속 생기는데 신경은 처음 태어날 때 생기고선 그 뒤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본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가 보네요. 뭐 내가 의사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뇌세포는 자꾸 늘어나요. 뭐 성장할 때까지 뇌세포 수가. 근데 하여튼 신경세포는 이제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려면 이제 줄기세포의 분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포는 아닌 거지. 그냥 일반적인 세포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 줄기세포를 심어가지고 이런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평생 불구로 안 사니까. 줄기세포 연구하는 게 신경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도록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자율신경은 아무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신경절 이전이 짧은 게 교감이고요. 두 글자짜리 교감이고, 신경절 이전이 긴 게, 신경절 이전 긴 게 부교감이고, 신경절 그 대부분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이 신경전달 물질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리집 뉴런, 마리집 뉴런, 마리집 뉴런인데 여기는 민마리집 뉴런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에 의한 심장 박동 조절. 뭐 이런 실험을 한 거죠. 개구리 심장인가요? 개구리 심장을 준비한다.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 때도 막 개구리 해부하고 그러면 개구리 잡아갔어요. 개구리 잡아가라고 해. 준비물에 개구리를 논에서 개구리 잡아가. 개구리 이렇게 해부해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 그러면 심장이 뛰고 있어요. 마취를 한 다음에 개구리를 해부하거든. 심장이, 이 조그만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했는데. 그 마취 깨나면 애들 죽는 거죠. 예. 땅에 묻어줘야 되는데, 부상으로. 하여튼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고, 여기 신경에 전기 자극을 준다 이거야. A의 자극을 자극 전에는 심장이 이렇게 떴다라는 거네요. 심장이 자극 전에는 심장이 요렇게 떴다. 흑백여서 잘 안 보이네. A를 자극했더니 요렇게 떴다. 요렇게 빨라지긴 했죠, 그쵸? 빨라졌어요, 그쵸? 심장 박동이. 그러니까 A는 이제 그 교감신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A는 심장박도 빨라지니까. B에다가 했더니 좀 느려졌어요. 이렇게 느려졌어. 뭐 요 봉우리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쵸?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B는 부교감 신경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체성신경은 골격근에 무엇을 분비하여 명령을 전달한다. 아세틸콜린이겠네요. 아세틸콜린이고, 교감신경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교감신경은 무엇을 해야 되지?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부교감신경은 중간 내 동공 확대되고 이런 거는 동공 축소될 때 중간 내 연수 척수와 연결되어 있다. 뭐 방광을 수축하고 이럴 때는 척수죠. 다른 건데 연수였고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죠. 촉진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한다.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다. 부교감이 길어요. 길다.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깁니다. 68쪽. 중추신경계 이상, 대뇌가 기능이 저하돼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약화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거죠. 알츠하이머. 대뇌의 그런 세포들이 한 60년 쓰고 70년 쓰고 이러면 조금씩 퇴화가 되는 거죠. 조금씩인데 어쩔 수 없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거는 대뇌의 기능 저하고, 이건 중간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 이상으로, 중간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구나.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이건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뭐 좀 덜덜 떨고 그러세요. 꼭 파킨슨병까지는 안 가도 아무튼 뭐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손을 이렇게 자꾸 떠세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도파민 분비 이상으로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뭐 그런 거 같긴 하네요. 하여튼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는 대뇌,
파킨슨병은 중간 뇌에서 도파민 분비 이상,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하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도파민 생성세포가 손상되면 운동장애를 일으킨다. 그렇군요. 이거는 중추신경계 이상이고, 운동신경 이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신경이 파괴되어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며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루게릭병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루게릭병이라고도 합니다. 야구선수 루게릭이 걸린 병이어서 루게릭병이라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정상인보다 이제 가벼운 인지 장애인은 좀 많이 손상이 있네. 조금 손상이 있네요. 자,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제 거의 많이 파괴가 됩니다. PET 스캔 단층 촬영을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포도당을 주입을 해.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니까 그 뇌 곳곳에서 일종의 방사능 같은 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촬영한다 이건데, 근데 여기는 거의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지 사실. 여기에는 포도당이 거의 뭐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알츠하이머 환자는 두정엽, 측두엽, 전두엽 등 대뇌 겉질에 이상이 있다. 겉질에 이상이 있다고 하네. 자, 알츠하이머병은 대뇌의 기능 저하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 뭐 알아보는 거죠. 인지 기능이 약화된다. 파킨슨병은 신경 전달 물질 중 도파민의 분비 이상으로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질환이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신경이 파괴되어 근육이 경직되고 점차 약해진다. PET 스캔 이미지에서 정상적인 뇌 부분은 물질 대사가 활발하여 밝게 나타나고,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물질 대사가 적어 어둡게 나타난다. 맞죠? 자,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은 운동신경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건 중추신경이었죠. 중추신경. 근위축성 경화증이 정확히 뭐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그게 이제 운동신경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요거 2점 테스트라 요 문제 푸는 거는 조금 쳤다가 하고요.